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종원 씨 사건 아시죠? 투표지 결정적인 거 6장 들고 나왔다고 해서 탈취범으로 몰려서 옥살이를 하셨는데 이분을 변호했던 권오영 변호사님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종원 씨 사건 말고도 여러 가지 부정선거에 대해서 애쓰시는 거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자, 이종원 씨 사건 개요를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잠깐 설명해 주시죠. 여기 지금인데, 예. 네, 작년 그 4.15 총선 이후에 네, 그 인천 연수을에서 출마했던 민경욱 전 국회의원이 네, 이제 이건 선거 부정이다 이렇게 해서 그걸 이제 당내에서 또 일반 여론으로 이제 계속 주장을 했는데 네, 근데 이제 5월 11일 날 이분이 국회의원회관 대강당에서 네, 그러니까 자녀 투표 용지 6매인데 구리시 이제 수택동 제2투표소에서 그 사용 되다가 이제 남은 자녀 투표 용지라고 그 6매를 네, 이제 국회의원회관 대강당에서 공개를 했거든요. 네, 좀 크게 해주세요. 그래서 네, 예, 부정선거 증거로 이제 폭로한 네, 건데 5월 11일 날 이제 했는데 그 다음 날 5월 12일 날 그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검찰총장한테다가 민경욱 외 성명불상자 1명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수사 의뢰하고 네, 그거는 뭐냐면 구리시 개표소 체력 단련실에 그 개표 당시에 어떤 불상자가 침입해서 그 6장을 탈취 은닉한 네. 투표용지다. 그래서 민경욱이 성명불상자가 탈취 은닉한 비례투표용지를 전달받아 소지했으니까 민경욱 전 의원을 수사해달라. 이런 네. 식으로 이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검찰총장에다가 의뢰를 했는데 이게 의정부지검에서 또 수사를 했고요. 네, 그래서 의정부지검에서 5월 14일 날 구리시 선관위원회로부터 그 해당 비례대표 자녀 투표용지 6매 든 종이 봉투를 제출받아가지고 이제 압수를 하거든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수사를 하는데 또 5월 16일 날은 이제 민경욱 의원한테 그 투표지를 의정부지검에다가 제출하라. 네, 이렇게 이제 요청을 하고 근데 민경욱 의원은 5월 21일 날 이 투표지를 대검찰청에 네, 증거물로 제공을 하면서 그 조혜주 전 중앙선관위 상임위원하고 원상현 구리시 선관위 국장 이런 사람들을 이제 고발을 하고요. 네, 그 자녀 투표지를 대검에다 제출하고 의정부지검에다 출석해가지고 참고인 조사를 받는데 그날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날 민경욱 의원 몸수색하고 차를 압수수색하고 예. 또 옆에 있던 변호인도 막 몸수색하려 그래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그냥 강력 항의한 사건이 있었고요. 예,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이제 그 후에 원래 이종원 씨가 그 투표지를 이제 민경욱 의원한테 제공을 해준 거거든요. 해준 그렇죠. 건데 예. 예, 근데 본인이 이제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민경욱 의원을 비롯해가지고 또 공명 선거 운동하시는 김철영 회장님, 서영기 목사님 이런 분들을 막 압수수색하고 이러니까 네. 이분이 주변 사람들이 괴로움 당하니까 본인이 이제 신원을 밝혀야 되겠다. 그 그렇게 해서 국회에 가서 기자회견 했죠. 기자회견을 예, 하시죠. 네. 그렇게 한 후에 5월 9일 날 이제 이종원 씨를 이제 의정부지검에서 조사를 했고요. 네. 그날 DNA 채취 동의서를 작성을 하고 또 6월 16일 날은 DNA 감정 결과를 네. 이제 나왔는데 투표지 2매에서 이종원 씨 DNA가 검출됐다. 이런 감정 결과뿐만 아니라 봉투에서 네. 그 투표지가 들어있던 봉투에서 이종원 씨 DNA가 검출됐다. 아니 당연히 이렇게. 건넸으니까 DNA 건출되죠. 그거는 당연히. 예. 근데 그게 네. 이제 거의 조작의 의심이 큰 게 네. 나중에 이제 그 변론 요지서 이런 것들을 보면 그게 거의 이종원 씨 DNA 검출됐다는 것 자체를 이제 거의 조작해가지고 아니 이종원 씨가 만진 거 아니에요? 건네 받아서. 투표지는 만졌지만 네. 봉투는 안 만졌거든요. 봉투는 안 만졌고 투표지는 누가 건네주는 건네준 거지. 네, 투표지는 받아가지고. 건네준 건데 봉투는
그 안에 다른 참관인이 건네준 거죠. 네. 네. 네네.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이 한 거는 봉투를 이분이 찍고 거기서 꺼내가지고 탈취한 이제 것처럼 그렇게 한 네, 건데. 그렇게 이제 일을 만들어가지고 이분이 더 중재인인 것처럼 아하.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7월 6일 날 아예 구속을 해요. 구속을 하고 네, 그랬죠. 그 후에 기소를 하고 1심 판결에서 징역 2년 6개월 의정부 지법에서 네. 형사 13부에서 선고를 하고 6월 30일 날은 고등법원에서 이제 1년을 감형해가지고 1년 6개월을 네. 선고를 하고 상고심에서는 이제 상고를 기각해가지고 결국 1년 6개월을 꼬박 사시고 1월 6일인가 1월 초에 이제 석방대 나오셨거든. 1년 네. 6개월 다 만기를 마치시고 이런 사건인데 특이사항은 그 5월 15일 날 검사가 이제 그 투표지 6매가 들어있다는 서류봉투를 압수해가 대검에다 감정을 의뢰했는데 네. 5월 19일 날 바로 그 해당 봉투가 네. 대검에서 분석하던 중에 화재가 나가지고 탔다고 이제 하고요. 아, 이거 증거가 인멸되면 안 되죠. 예, 이제 봉투가 탔어요. 근데 문제는 5월 19일 날 불에 난 봉투에서 5월 19일 날 이제 이종원 씨로부터 타액을 채취해가 DNA 검사를 그 후에 했는데 그 탄 봉투에서 이종원 씨 DNA와 동일한 DNA를 발견했다. 탄 봉투에서요? 예, 불에 탄 봉투에서 에이. DNA를 발견했다고 해가지고 유일한 증거로 해가지고 이분을 실형을 살게 야, 하고 엄청나네. 네, 그런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그 민경욱 의원은 사실은 이게 부정선거의 증거다 해가지고 대검에다가 수사 의뢰를 했거든요. 네. 그건 한번 민경욱 의원이나 이제 제가 대리한 전화 한번 불러 조사도 안 하고 네. 그건 다 무혐의 처리됐어요. 우리가 수십 건을 고발을 했는데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리하고 이분은 부정선거의 증거물로서 현장에 있던 자녀 투표지가 개표장에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네. 그걸 이제 제공을 해줬는데 이분은 공익 제보자임에도 실형 1년 6개월을 꼬박 살게 만들고 대한민국의 4.15 총선의 부정선거를 검찰에서 은폐하는데 적극적으로 했다는 이게 이제 이게 키포인트예요. 제가 볼 때는. 자, 조금 전에 지금 권호영 변호사께서 부정선거는 무혐의 처분하셨다고 그러는데 부정선거 무혐의 처분된다요? 아니잖아요. 아니요, 우리가 고발한 걸 그동안 많이 무혐의하고 우리 항고하고 이랬는데도 거의 다 무혐의 다 부정선거. 아, 부정선거는 아직 결론이 안 나왔는데요? 결론이 안 나왔지만 검찰에서는 우리가 고발을 여러 건을 했거든요. 네네. 여수에 대해도 고발하고 인천지검에서도 무혐의 처리하고 의정부지검에서는 우리가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냈는데 대검은 그걸 서울중앙지검에다 보내고 또 의정부지검에다 보내고 이렇게 해가지고 모든 걸 다 무혐의 처리를 해요. 아, 지금 판결이 아직 대법원에서 아무것도 안 나왔잖아요. 120. 그거는 이제 선고무효 소송을 하는 거고 그래, 적어도 선고무효 검찰에서는 네. 수사도 안 하고 무혐의 처리해버렸다 이거죠. 아, 그러니까 아직 여러분들 오해하실까봐 지금 그럽니다. 지금 권호영 변호사님의 설명을 혹시 착각하실까봐 지금 대법원에서 선고 무효 소송에 대한 결론은 지금 아무것도 안 나온 상태입니다. 무혐의 처분했다는 거는 검찰에서 이것저것 이제 수사 의뢰를 하면 거기서 이제 증거를 이렇게 떨어뜨렸다 무혐의했다는 거죠. 판결 나온 건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네네. 없죠 아직. 예, 판결은 아직 나온 거 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오해가 되면 안 됩니다. 무혐의 처리에 대해서 오해가 되면 안 될까? 큰일 나는 문제거든요, 이거는. 네네. 예, 지금 좌파들은요, 진짜 이런 말을 짤방으로 해서, 아, 무혐의 처리됐는데 왜 부정선거 아직도 주장하느냐? 이렇게 나와요. 무혐의 처리한 거는 조사를 안 했다 이거죠, 검찰이. 그러니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조사를 뭉갰다는 거지, 예, 네. 재판 결과 나온 건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이거 중요한 거라서 제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네. 이거 어물어물 넘어가면요, 좌파들의 공격 대상이 돼요. 마치 네. 부정선거 무혐의 처리 다 됐는데 왜 난리들이냐 이렇게 오해가 되니까 지금 네네. 부정선거 재판에 대해서는 결론을 지금 대법원에서 못 내리고 있는 겁니다. 아직 네네. 아무것도 안 나왔어요. 그런데 수사 과정에서 자기들이 이렇게 증거들을 우리가 얘기하면 뭉개고 이랬다는 지금 변호사님의 이제 말씀이고요. 네. 예. 자, 그렇게 되세요. 네. 그다음에 이제 항소심 최종 변론이라고 이제 네. 제가 드린 그 파일을 보시면 네. 여기에 부정선거의 증거물들이 여기 다 나오거든요. 네, 항소심 최종 결론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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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여기 이제 보면 원심 판결 뭐 범죄 사실은 그 이종원 씨가 예, 좀 크게 해 주시고요. 투표지를 꺼내갔다
절취했다 이런 식으로 하고 네. 여기에 뭐 채택 증거라고 하는데 여기 진술 뭐 이런 거는 다 상관이 없고 네. 유일한 거는 감정서라는 건데 네. 그 이제 그리고 이분에 대해서 이걸 DNA가 이제 봉투를 만지는데 DNA가 묻었다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건 사실 과학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네. DNA는 사실은 이 사람 그 만일 누구의 DNA라면 그 사람의 세포에서 DNA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럼 세포와 뭐 거기 뭐 혈액이라든지 타액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은 DNA를 찾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땀 같은 거는 DNA가 거의 거기에서 찾기가 어렵다 그러더라고요. 거의 수분이라서. 네. 날라가죠. 그러면 네. 네, 봉투를 만졌다고 해가지고 거기에 이분의 타액이나 혈액이나 이런 게 묻을 이유가 없잖아요. 네. 네, 그것도 불에 탔어요. 네. 타고 분발소화기로 그걸 꺼가지고 했는데 거기서 DNA를 찾았다고 하는 거는 거의 덮어씌운 것 같은 네. 이런 생각. 그걸 유일한 증거로 해가지고 이분은 이걸 가지고 공익 제보를 했거든요. 부정선거의 네. 증거고. 네. 지금 드러난 사실은 완전히 사회로는 부정선거라는 게 거의 다 검증 과정에 다 나왔잖아요. 네. 그런데도 검찰은 제대로 이분이 사실은 문제 제기를 해가지고 이미 부정선거의 증거물을 제공을 했는데도 조사를 안 하고 그 위에 여기 파워포인트 10번에 보시면 네. 우리 이종원 선생님이 그 당시에 현장에 사진 찍은 이거거든요. 사진 찍은 거 한번 보시죠. 이거죠. 네. 네. 예, 이게 투표지가 두 가지잖아요, 그죠? 네. 이게 똑같이 사전 투표지인데 서로 다른 투표지가 다량 한 통에서 나왔다는 한 거거든요. 통에서 이게 색깔이 다릅니다. 하나는 비례고 하나는 사전 투표입니까? 아니요, 둘 다 비례 투표지고 사전 투표지예요. 똑같은 종류의 똑같은 투표인데 두 가지 투표지가 나와서 색깔이 다른 거. 이거는 뭐 있을 수가 없는 건데. 네, 있을 수가 없죠. 한 프린터로 네. 만약 한 가지 프린터로 하면 사전 두 가지 투표인데. 네, 네. 프린터에서 색깔이 다르고 나오면 무효표 처리하고 새로 다 뽑는다고 네. 선관위 직원들이 그렇게 진술한 내용도 있어요. 이 수사기록 네. 같이. 네. 이렇게 있을 수가 그러니까, 없는 예. 게 나왔는데. 있을 수가 없는 걸 이분이 지적을 해서 현장에서 고발을 했는데 다 묵살 당하고 네. 그냥 계속 개표는 진행되고 네. 그리고 그 다음 그 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막 섞여 있는 거예요. 색깔이 네, 다른 그러네요. 것들이. 섞여 있어요. 이게- 지금 예, 하얀색하고 이게 지금 뭐 이게 예. 누리끼리한 초록색 비슷한 거 섞여 있습니다. 있을 네, 수가 그리고 없는 거죠. 초록색 용지를 보면 이것도 전혀 빳빳하고 손안댄 흔적이 없는 이런 투표지들을 막 다량 집어넣은 거거든요. 네. 이게 전국적인 현상이거든요. 요렇게 이런 지금 식으로- 보면은요. 접힌 것도 있지만 이런 건 정상적인 것 같은데 막 이게 네. 접히지 않은 것들이 그냥 이렇게 뭐 네. 군데군데 막 섞여져 있습니다. 네. 네, 그냥 뭉터기로 집어넣은 거고 또 일단은 색깔이 다르다는 거. 네, 색깔이 다르고. 네. 근데 이번에 우리 검증 과정에서 난 투표지는 이렇게 접힌 게 하나도 없었거든요. 네. 거의 없이 완전히 그냥 다발로 새로 또 다 투입된 그런 투표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로는 부정선거라는 건 이제 누가 뭐 더 따질 필요도 없이 이제 사실은 드러난 그런 현상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런 걸 이제 변론에서 충실히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17번 이거 보면 이거 5월 10일 날 이제 이걸 이종원 씨가 제공한 투표지를 민경욱 의원이 국회에서 제공하고 언론이 취재를 하고 이렇게 했다는 이유로 수사 의뢰를 해가지고 사건을 이렇게 끌고 간 거예요. 그래서 네. 말하자면 여론을 잠재우려고 의도했던 것 같아요. 네. 예. 그리고 그 다음 한번 보시면 네. 이게 이제 검사가 압수해가지고 그 감정 의뢰한 그 봉투거든요. 봉투요. 봉투 사진 보여주십시오. 예. 이게 18번 슬라이드인데. 예. 봉투요. 예. 이 검사가 압수할 때 이제 동영상에서 우리가 캡처하고 수사 기록에 있는 내용인데 여기서 이제 이종원 씨 DNA를 찾았다는 건데 실제로 나중에 감정서는 한번 21번을 한번 보시면요. 21번 봐주세요. 네. 네네. 네. 이게 그 봉투라는 거예요. 이게 감정했을 때. 탔는데 조금 이렇게. 그러니까 타고 모양이 달라요. 아. 모양이나 찢어진 부위라든지 이런 게 다른데 어허. 다른 걸 가지고 갔다고 하니까 아니 그러면은 그때 우리 권호영 변호사께서 변론을 맡으셨죠? 네네. 그럼 이런 걸 주장해서 그때 좀 밝히시지. 주장을 했죠. 네, 우리 근데요. 고등법원에서 네. 이걸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게 서로 다르니까 실물을 보자고 했거든요. 네, 그랬더니요. 실물을 끝까지 검사가 법정에 안 가지고 오고 다른 봉투를 가져와 가지고 이런 봉투다 하고 이렇게 하고 불난 사실도 얘기를 끝까지 안 했어요. 변론에서는. 예. 그런데 이제 나중에 그다음 한번 자료를 네. 그다음에
상고 이 보충 서면을 한번 보시면요. 네. 이 자료에 보면 여기 이제 나오거든요. 대검찰청 화재 발생한 게 이제 여기 법률신문 보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됐거든요. 네. 이걸 검사가 끝까지 얘기를 안 하다가 사실조회 결론은- 답변서 얘기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사실 네. 이게 그 다음에 상고유 보충 서면 다음 파일. 다음 파일 마지막 보시죠. 파일, 네. 네, 마지막 파일 보시죠. 네. 네. 아, 이거는 대법원에 가서 이제 우리가 이걸 네. 이런 주장을 했거든요. 네. 그 5월 19일 날 불 탔다는 거예요, 그 봉투가. 네. 그 얘기를 안 했어요. 변론 기일에 안 하고 항소심, 그러니까 고등법원 재판에서 결심 후에 이제 검사가 제출한 자료에 그게 나오더라고요. 네, 좀 올려봐 주세요. 네. 예. 네. 예, 이런 불난 걸 우리가 이제 신문에까지 보던 그 불탄 봉투에서 탔는데 이 아래 그 사진을 보시면 여기 네, 사진 상쪽에 있습니다. 보면 네. 투표 이 봉투가 아까 그 앞선 그 봉투가 같다고 그러는데 네. 저는 아무리 봐도 이게 서로 달라 보이거든요. 달라 보이는데 그래서 그러면 실물을 보자 확인하자는데 끝까지 안 내놓고 판사도 검사가 안 내놓으면 자기가 강요할 수 없다 그러고는 유죄 판결을 선고한 게 이 사건이에요. 그 다음 페이지 4페이지에 보면 이 봉투를 거기 선관위원회에서 이게 이제 여기서 투표지 자녀 투표지 네. 들었던 거라고 제공을 한 거거든요. 완전히 이거하고 다른데 아까 거하고. 완전 다르죠, 그죠? 부위도 네. 다르고 그리고 불에 탔는데 어디서 DNA를 어떻게 찾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만약 의심이 너무 많잖아요. 네. 1%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아니면 뭐 99% 가능성이 있고 1% 의심이 있다 하더라도 무죄 판결 선고하라는 게 무죄 추정의 원칙이고 네.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의 이익이라는 이건 헌법의 원리고 재헌법정주의 원리거든요. 네. 그걸 다 무시하고 99% 의심스러운 걸 가지고 유죄로 판결한 게 이종원 씨에 대한 재판이고 검사의 수사 태도거든요. 그다음 그 5페이지에 보시면 양자 이렇게 5페이지. 구분, 예. 네, 두 개 딱 비교해 보세요. 네, 이게 어떻게 비교. 같은 봉투예요? 같은 봉투가 아니네, 전혀. 네, 예. 근데 이걸 같다고 해가지고 감정사만 가지고 유죄 아니, 판결을 색깔 자체도 다르고요. 불에 네네. 탄 흔적도 이건 있고 이건 없고. 네. 예. 그다음에 찢어진 모양도 다르잖아요. 찢어진 모양도 여기가 찢어졌는데 이거는 이쪽이 네. 찢어지고 찢어진 모양도 완전히 정반대 쪽이 찢어졌네요. 네, 그리고 네. 여기서 무슨 저걸 DNA를 찾았다고 그거 많이 속여도 저는 DNA가 뭐 어떻게 생겨먹은지는 현미경으로 보면 알겠지만 이걸 믿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이걸 다 믿고 판사들이 유죄를 선고하고 이 부정선거의 헛소문의 진원지가 이종원 씨다 이런 시각으로 판결문을 다 써놓는 거예요. 참 엄청난 재판이 벌어지고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대한민국인데요. 그러면 변론에서도 그 무기력 그러니까 무력감이라고 그럴까 이렇게 판사가 이렇게 일방적으로 검사 쪽에 부정선거가 아니라는 쪽에 저렇게 하는데 그냥 할 수 없이 당하고만 있을 수밖에 없었나요? 아니면 뭔가 방법이 제가 없었나요? 예. 이제 이게 6월 30일 날 네. 작년 6월 30일에 선고됐는데 네.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6월 28일 날 네. 인천지방법원에서 민경욱 의원의 검증기일이었어요. 그게 6월 28일 날 네. 아침에 시작돼서 그 이튿날 6월 29일 날 아침에 끝나거든요. 네. 그리고 난 뒤에 일제히 보도를 어떻게 했냐면 언론에서 아무 이상 없다. 부정선거는 없다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쫙 보도를 하잖아요. 네. 실제로는 현장에서 가짜 투표지들이 그냥 다 현장에 다 목격한 그런 것들이 이제 요즘 막 사진으로 제공이 되고 우리 황교안 대표님, 민경우 의원님 이런 분들이 나서서 다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전국에 한 40% 되는 분들이 네. 부정선거에 대해 특검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여론도 나오잖아요. 국민에. 네. 그런데도 이제 아니라고 그렇게 보도가 되고 그 후에 30일 날 이 판결이 선고가 되거든요. 그때 선고하는 판사들이 씩 웃으면서 선고하더라고요. 자기네들도 이제 부담을 덜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때 어떤 걸 생각하냐면 야 이게 대한민국이 완전 썩었구나. 검찰이고 법원이고 이게 국가기관을 믿을 수 없는 사회가 됐다 이런 걸 이제 제가 느끼고 이거는 이제 그때부터 제가 국민들이 이제 일어나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아니 국민들한테 좀 뭐 저 국회도 국민들한테 맡기고
사법부도 국민들한테 맡기는데 국민들은 국회가 해주는 게 바라고 법이 해주는 걸 바라고 세금 내는 건데 그렇죠. 예, 우리는 그걸 기대를 하고 아니, 여지껏 그냥 온순하게 다 따르고 이렇게 한 게 다 국가 기관의 공정성을 믿고 그 사람들이 책임 있게 해주려고 믿었는데 이번 정권 들어와서는 그걸 다 무너뜨렸죠. 말하자면 법 질서를 무너뜨린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스스로 헌법을 무너뜨리고 법 질서를 무시해버리고 그리고 본인들의 불법은 하나도 수사도 안 되게끔 그렇게 시스템을 다 그렇게 만들어 놓고 뇌물로 사람들을 매수해 놓고 이럭저럭 자기 친한 사람들을 자리를 주고 이런 식으로 국가 시스템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뭐 얼마까지 갈지 모르지만 이제 불의가 이길 수는 없잖아, 그죠? 우리가 역사적으로 진실이 이긴다, 정의가 이긴다. 이거는 망우불변의 법칙인 거거든요. 결국 이 사람들이 이제 정신 차리고 이제 돌아서야 되겠죠. 국가기관도 그렇고 법관들도 그렇고. 아, 참 답답해서 뭐 어떻게 할 말을 할 수가 없네요. 네, 그래서 하여튼 뭐 이종원 씨는 사실은 그런데도 그 안에서 정말 소신을 안 누그러뜨리시고 정말 의연하게 1년 6개월을 잘 인내하시면서 형기를 마치시고 그런데도 뭐 변함없어요. 이분은 정말 순수하시고. 네. 이종원 씨 또 전화 연결해서 자세히 또 알아보겠는데요. 하여튼 네네. 그 재판에 참여했던 변호인의 그 당사자가 이 법의 무기력함을 느끼셨을 때는 국민들은 어쩌겠습니까? 국민들은요 변호사도 아니고 판사도 아니고 사법고시든 로스쿨 근처도 가보지 않은 그분들만 믿고 있는데 그분들이 할 수가 없다니 국민들은 어떡합니까? 네. 참 뭐 탄식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데 참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거 참 그렇다. 네, 어쨌든 뭐 우리 과거에도 이런 것도 많이 겪었거든요. 우리 일제도 겪었고 6.25 전란도 겪었고 또 그런데도 없는 데서 우리가 시작해서 나를 이만큼 세워왔으니까 그만큼 우리 대한민국 국민과 우리나라 이제 정말 선량한 시민들은 위대하다고 생각되거든요. 이 상황도 어쨌든 우리가 이겨낼 수 있으라고 생각이 되고 또 그런데 앞장서서 우리 황교안 대표님, 민경우 의원님 이런 분들이 양심적인 정치인들이 지도자들이 계시고 또 많은 시민들이 곳곳에서 우리가 시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뭐 얼마나 가겠어요. 그렇지만 어려운 때를 우리가 잘 이기며 인내하며 지내가야 우리가 또 좋은 날을 다시 또 회복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이봉규 박사님도 그런 쪽에 앞장서서 이렇게 해주시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아이고, 어떤 변호인단의 법적인 싸움을요, 네, 진짜 비장한 각오로 네, 사직생의 각오로 해주시길 부탁드릴 수밖에 없네요. 네 그렇게 네,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뭐 고통스럽고 계란으로 바위치기 같은 싸움을 해오시는데 그래도 국민들은 또 지치지 말고 열심히 싸워달라는 걸 부탁할 수밖에 없네요. 부탁드립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시오. 권호영 변호사였습니다. 네. 아, 이거 답답한 현실이네요. 아유, 참. 포기하지 맙시다.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뭐 언제까지 저렇게 틀어막을까요? 국민의 힘을 보여주시죠. 마치겠습니다.